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령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입니다. 단순히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사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을 듣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 보이지 않던 틈새들이 어느 날 문득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축축한 곳, 바로 욕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법만 배웠지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를 향해 문을 닫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기운을 느끼셨나요? 상쾌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서늘함과 무거움이었습니까?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깨달은 진리는 아주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해야 비로소 운이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운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말하는 양기라는 것은 거창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조금씩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본래 세진시춘, 즉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나를 정화하는 신성한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욕실은 어떻습니까? 빛이 들지 않는 음습한 구석, 타일 사이에 낀 검은 곰팡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심코 방치한 작은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흡혈귀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풍수질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호학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습기는 음인의 결정체입니다. 양기가 가득해야 할 50대 이후의 삶에서 집안의 가장 습한 곳에 방치된 그 작은 물건은 여러분의 건강과 명예, 그리고 자식복까지 갉아먹는 기치의 블랙홀이 됩니다. 교수님, 그게 고작 물건 하나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댐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바위 때문이 아니라 작은 개미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전전하며 원인 모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혹은 자꾸만 마음이 우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아니라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공간의 언어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프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쓰러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욕실 구석에 놓인 그 낡고 축축한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어두운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양기를 지키고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그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삶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뒷간, 즉 화장실을 안채와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과 양년의 조화를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집안의 중심이 양기로 가득 차야 한다면 배설과 오물의 공간인 음기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건축은 어떻습니까? 욕실이 안방 가장 깊숙한 곳, 우리 머리맡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편리함을 얻은 대신 우리는 거대한 음기의 소용돌이를 안고 살게 된 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기를 빨아들이는 기계와 같은 그 작은 물건, 그것은 다름 아닌 낡고 찌든 수건과 오래된 칫솔, 그리고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입니다. 고작 수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겠나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사물에도 영혼이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물기가 마를 날 없는 욕실에서 눅눅하게 젖어있는 수건은 더 이상 나를 닦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물, 즉 사수스세를 머금고 있는 음기의 덩어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얼굴에 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냄새나고 뻣뻣하며 올이 다 풀린 낡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침에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얼굴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은 인체의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죽은 기운을 덮어 씌우니 하루의 운세가 어떻게 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욕실 구석에 놓인 유통기한 지난 샴푸통, 녹슨 면도기,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샘플 봉지들, 이것들은 공간의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병이 나듯 집안의 기운이 흐르는 길목인 욕실이 이런 잡동사니로 막혀 있으면 그 집안의 경제적 흐름, 즉 재물운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물의 배반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던 물건들이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순간 주인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적들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선 분들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내뿜는 양기가 강해서 이런 음기를 눌러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보호막은 얇아집니다. 얇아진 보호막 사이로 욕실에 습한 음기가 스며들면 그것은 곧장 뼈마디의 통증으로 가슴속의 답답함으로 그리고 까닭없는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명당이어야 합니다.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명당이 되려면 그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부터 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그 작은 공간이 나를 좀 봐달라고 이 썩어가는 기운을 치워달라고 보내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낡은 수건 한 장 버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낡은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기운, 즉 살아있는 양기는 절대로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생명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욕실의 거울 앞으로 다가서 보십시오. 그 거울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하얀 물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습니까? 거울이 흐릿하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처한 형국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서글픈 계절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 가고 부모님은 곁을 떠나시거나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함이 밀려오는 시기지요. 이때 우리는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며 혼자 남겨진 욕실에서 한숨을 내뱉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슬픔과 고독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대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실 거울이 얼룩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흐릿한 거울 속에 나는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입니다. 그 왜곡된 형상을 매일 아침 마주하며 무의식 중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기 암시를 거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내면의 침식입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그리고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위축감이 그 습한 욕실의 음기와 만나면 독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낡은 칫솔모가 벌어져 잇몸을 헐게 해도 아직 쓸만하다며 참아내고 구멍난 발매트를 그대로 두면서 그것을 검소함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머무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 그 욕실의 거울부터 닦아내야 합니다.
거울에 낀 물때를 닦아내는 것은 단순히 유리를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낀 우울과 패배주의를 닦아내는 수행입니다. 맑아진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비록 주름은 늘었을지언정 그 눈 안에는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숭고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양기가 부족해질수록 우리는 밝음과 맑음에 집착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흐린 곳을 닦아내는 그 작은 정성이 바로 끊어져가는 양기의 줄기를 다시 잇는 작업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맑은 거울 속에 자신과 화해하고 오늘도 고생 많았다며 스스로를 안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실 구석에 찌든 때와 흐릿한 거울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어둠 속에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그 축축한 음기 속에 매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그 거울을 닦고 여러분의 진짜 얼굴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정화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의 양기를 갉아먹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별입니다. 지금 당장 욕실로 가셔서 1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들을 봉투에 담으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바닥에 조금 남은 샴푸, 무엇보다 올이 풀리고 냄새나는 낡은 수건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과거의 찌꺼기들입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음기도 함께 나간다고 믿으십시오.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물건은 다시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건조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음기는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욕실 문을 항상 닫아두지 마십시오. 환기를 시키고 가능하다면 햇볕이 잠시라도 머물게 해야 합니다. 마른 수건에서는 햇살 냄새가 나야 하고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야 합니다. 보송보송하게 잘 마른 욕실 바닥을 밟을 때 우리의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양기가 올라옵니다. 눅눅한 발매트 대신 새 것을 깔고 그 위를 걸을 때 여러분의 기운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언어의 정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욕실에서 씻으며 한숨을 내뱉거나 혼잣말로 누군가를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뱉은 부정적인 말은 공기 중에 수분과 섞여 여러분의 피부로 다시 스며듭니다. 욕실에서는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씻어낸다. 나는 오늘도 맑아진다라고 속삭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귀인들이 행하는 은밀한 기도의 비법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욕실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그 감정을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50대 이후에 가져야 할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 작은 생명이나 향기를 두십시오. 향이 좋은 비누나 작은 관엽식물 하나는 음기로 가득했던 공간에 강력한 양기를 불어넣습니다. 인위적인 화학 향료가 아닌 자연의 향기를 배치하십시오. 코끝으로 전해지는 맑은 향기는 뇌 전두엽을 자극하여 억눌렸던 생존 본능과 창의성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 대해,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던 육체에 대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비워내고 닦아내고 말리는 이 행위들을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양기를 다시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진 공간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는 힘을 얻고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당당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집안의 작은 구석, 욕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양기를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보아온 저로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대단한 성취나 거창한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매일 머물던 공간의 공기, 내가 매일 손에 쥐던 사물의 질감,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던 나의 따뜻한 시선뿐입니다. 50세를 넘어서는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은 아름답지만 곧 어둠이 찾아온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의 곰팡이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는 그 곰팡이는 우리의 의욕을 꺾고 육신을 병들게 하며 급기야 영혼까지 잠식해버립니다. 욕실의 물때를 닦아내고 낡은 수건을 버리는 행위는 바로 내 인생에 낀 그 마음의 곰팡이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욕실 문을 열 때 그것을 단순히 씻으러 가는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의례입니다. 깨끗해진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뽀송뽀송하게 마른 새 수건으로 얼굴을 감쌀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잠자고 있던 양기가 힘차게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주며 결국엔 운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때로는 자식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갈하게 가꾸는 사람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정갈한 사람 곁에는 정갈한 인연이 모이고 밝은 기운이 감도는 집에는 행운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통해 확인한 삶의 격이자 인생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실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방치된 작은 것들, 여러분의 기운을 앗아가던 그 마이 훗 등 KH 양기 흡입기들을 이제는 놓아줄 시간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맑은 공기와 햇살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하루하루를 채우는 정성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닦아낸 거울 한 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몸 건강히, 무엇보다 마음의 습기를 닦아내어 뽀송뽀송하고 안온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따스한 양기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